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가 몹시 아픈 듯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우리 한국에 금융위기가 다시 올까요? 이 문제에 대해 최윤식 박사는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을 통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금융위기가 반드시 올 미래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모두 흘러가 버렸어요. 2019년부터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위기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래학자 최윤식은 2030 대담한 미래 등의 책을 통해서 중대한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의 대다수는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정도의 연구 결과를 내놓는 미래학자의 얘기라면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한국의 금융위기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1970년대와 1997년이죠. 하지만 그는 이번에 발생하는 금융위기는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70년대 금융위기는 1차,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외부적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 한국 제조업이 추격자였고 또 특별한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가 가라앉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때도 운이 좋았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이 견실해졌고 2000년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즈음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국 굴기를 하면서 한국 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가오는 금융위기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불가능하고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첫째, 한국 제조업은 중국 등에 의해 거의 대부분 추월되고 있습니다. 선진 기술은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둘째,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그나마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금융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그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장사 1377곳의 2018년 3분기 영업이익은 2017년에 비해서 6.93% 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기업의 영업이익은 무려 10.5%나 감소했습니다. 2018년 월 평균 10만여 명이 신규 취업했는데 세금을 투입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약 6만여 명으로 62%를 차지했습니다. 이 책이 발행되고 난 이후인 2019년 2월에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2019년 1분기에 62%나 하락했고요. 필자는 다양한 도표들을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OECD 경기 선행지수가 18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최근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한국 GDP 연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 재고율은 상승하고 평균 가동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업률 실업자 수는 날을 따라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 청년의 실업률은 가파르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플레이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융위기라고 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란 뭘까요? 독일 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1. 주식시장 15% 하락 2. 채권가격 10% 하락 3. 외환보유액 10% 감소 인플레이션 10% 이상 상승 이 네 가지가 나타나면 금융위기라고 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2019년 하반기에 이러한 금융위기가 시작된다고 필자는 확정적으로 예측합니다. 이번 금융위기는 97년과 다르게 그 시작점이 가계라고 합니다. 가계는 이미 1,500조 원의 부채를 넘어섰습니다. 2019년 말에는 깡통전세 등까지 합산하면 부채가 2,0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가계 수입의 30%를 원리금 상환에 내야 하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가계 파산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필자의 말을 들어보죠. 2018년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약 2.5%에 이르면서 한국의 가계부채라는 도화선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위기감이 고조되는 수준이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약 3%대에 이르면 한국을 금융위기로 몰고 갈 5개의 폭탄이 차례로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5개의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답니다. 첫 번째 폭탄, 기준금리 인상 폭탄입니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6만 가구가 파산한다는군요. 이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르고 집값이 15% 하락하면 개인 파산이 50%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폭탄, 추가 이자 부담입니다. 세 번째 폭탄, 금융권의 우량재산 매각 압력. 네 번째 폭탄, 기업 매출과 실직. 다섯 번째 폭탄, 신용등급 하락과 자산가치 하락. 이 5개의 폭탄이 2019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차례로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됩니다. 2020년 하반기에서 1년 동안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년 동안 수습 및 마무리가 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는 기업에서 시작된 97년과 다르게 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체감경기는 그때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는 거대한 공포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필자는 경고합니다. 부디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위기를 대비하자고 하는 최윤식 박사. 이미 피할 수 없는 금융위기의 시간에 시스템을 혁신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자는 그의 호소를 따라 다음 편에서 예견된 위기, 잃어버린 20년을 경청해 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센입니다.